근데 1등이 될 수 없어요. 그 뒤에 뭐가 들어갔냐? 거점에서 대형 판서식 강의학원들이 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집니다. 대중은 들고 갑니다. 그게 여러분의 체험과 비슷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의존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성적 상승에 올 거라는 헛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반에 12명, 15명 수업에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많이들 가니까 그쪽으로 쏠려가게 돼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래방 카페를 일주일 전인가 한번 밤에 심각하게 뒤져봤어요. 강의에는 언급을 별로 없고 그 곰학원 언급을 많았고 이런 적자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티글도 봤는데 안티글 이런 주로 이런 거더라고. 재원세 부모님 글인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 이름도 모른다. 근데 나는 구조를 보고 알았어. 그게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은 강의만 해. 이 반 강의하고 저 반 강의하고 강의만 계속 돌아. 클리닉이라는 명분하에 학습 관리는 알바 조직으로 돼 있어. 제가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게 클리닉이 알바 선들고 프린트 많이 뽑아 돌리는 거. 이건 학원이 수익 창출을 위한 공단 단가를 늘리기 위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강의를 반을 맡은 선생님이 학생을 모른다. 이런 걸 인간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시간 늘리고 많이 빡세게 되지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연하고 다 그렇지만 대형학원 경우는 사실 모델이 완전 재래식이에요. 근데 이 재래식의 인기가 제일 많아요. 사실 여러분의 경험과 일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한국에 있는 판서 주입식 강의는요 1차 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할 때 한국 식민화 교육 방식으로 가져온 교육 방식이에요. 좋은 방식으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조선의 서강은 이런 식으로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경전을 읽고 소리를 읽기도 하고 목격도 하고 동료와 그 의미를 토론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훈장과 하부타를 급하는 거는 그런 방식. 왕세자도 그렇게 교육했어요. 근데 일본 식민지로서 이 교육이 심어졌고요. 그다음 군사 독재 시절 때 또 이데올로기 교육 방식으로 이렇게 심어져서 여러분 그 교육의 피해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유학 갈랍니까? 왜 외국 교육 좋다고 그래요? 훨씬 고급 대형학원에서 또는 정통방 이 정통 아니다. 재래식의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개념을 판서로 주입 강의하고 학생은 수용 학습을 강조당하죠.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태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기록을 하게 되니까 필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필수 예제로 샘플링 풀이를 해줘요. 그리고 복습형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학생은 개인 과제를 줍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자기주도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자기주도는 이게 자기주도입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은 학생 스스로 힘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모델도 잘하는 애들 많죠? 많죠. 훨씬 많죠. 왜 그러냐면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답지와 풀이지 선생님의 풀이에 의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끊어내고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내는 학습에 대한 지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거예요. 모델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한 반에 12명을 15명 수업하죠. 당연히 학생의 상황은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자기 끝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선생님은 누가 개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도 뭐 구주입에 있었잖아요. 사실 몰라요. 그리고 저도 데이터를 하는데 한 반에 한 20% 정도는 잘 따라온다. 그 다음 적극적인 피드백이 부재하다. 학생들 그렇게 인내심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 그 당시에 해결 안 하면은 넘어버리거든요. 근데 수학은 판단한 바꾸라는 게 넘어가면 구멍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개념의 빈틈이 누적되고 동기자가 되고 자기가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표현으로 맘카페 표현으로 달리게 한다. 대형학원의 커리큘럼에 넣어서 달리게 한다. 그래서 나오겠다는 것은 자기 구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못 나오고요. 그 출판사들이 또 전략이 있어요. 최상이라는 교재에는 심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 상당 부분은 기본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만들면 그 심화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실제 교실에 대해서 심화가 가능한 애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학부모가 학원 마케팅 시장에서 전부 심화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출판사 그게 시장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 있는데 사실은 뒷문제는 손 못 대는데 앞에 건 손댈 수 있으니까
모든 학교감 교실에 대형원 다니는 애들 가방 속에는 최상위를 교재가 이 정도 오죠? 애들이 워너비. 그게 가장 무서운 마케팅 시장입니다. 이런 건 왜 잘하느냐? 제가 원래 여러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서 학원장 연수로는 제가 제일 중요해요. 원장들 박사 되는 거, 정신 차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1대1, 이 시장에 관해서 1대1 학원이 나왔죠. 현재 시장에서 개체수로 따지면 1대1 학원이 한 95%, 한 학년에 레벨반이 한 10개씩 있는 대형 학원은 5% 이내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송파구, 대치도 사실은 중등부 이하에는 파생 강의 학원이 특사가 있는 건 없어요. 송파구 유독 올림픽공원 중심으로 파생 강의 학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학년으로 따지면 대치와 송파는 천지 차이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유독 송파의 내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모델이 이게 위례의 문양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명성도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이제 거기서 소위 말하는 달리기, 커리큘럼 달리기 가능해 외에 아이들 1대1 학원을 다니죠. 여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선생님은 한 분이신데 아이들 진도가 다 달라. 자, 그럼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봅시다. 그런데 뭐가 전제가 주어져 있는 학원에는 여러분이 3개월에 한 학기를 나간다는 커리큘럼이 대형 학원의 홍보에 의해서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3개월에 한 학기 나가야지. 왜? 이곳한 대치동에 워낙 급선행이 나가니까. 뭐 5세, 50안이 이미 함수학원이 유연된 것도 사실은 대치동 신드롬 현상 때문이거든요. 지방 가면 신드롬이 없어요. 함수가. 근데 3개월 한 학기를 나가려면 초등부 같은 경우 소단원을 한 번 수업에 2개씩 나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 입장 생각해봅시다. 6명이 진도가 나오라. 수업 120분이야. 근데 이번 수업 1회에 소단원 2개씩을 6명씩 다 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개념을 주입시키는 게 몇 개예요? 12개죠. 그것도 문제. 120분이면 60분 안에 끝내요. 나머지 60분은 뭐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줘야 복습이 가능하거든요. 얘들은. 쌤 풀어준 거 따라 풀기 하는 애들이라. 따라해보세요. 따라 풀기. 이게 수학 1등급이 절대 될 수 없는 저주거든요. 따라 풀기 하는 애들은 고등부로 가게 되면 1등급은 커녕 3등급 후반대 이상 못 올라오죠. 공부해보신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개념 공부하는 애가 없어요. 한 애들은 스스로가 똑똑해서 현명해서 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뭘로 된 거냐? 모든 시중교재 출판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 매칭 문제로 하면 학원이 힘들어진다. 뭐다? 유형을 반복시켜서 팩트 남기기, 미싱 박듯이 숫자 배열 쫙 해가지고 같은 문제를 푸는 패턴의 법칙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의 중학교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90이 나오는 출제를 하고 있어버리면 아이들이 영원히 속아버려요. 중학교까지 전혀 모르고 그 방식이 가장 효율적 방식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발 따라해보세요. 어릴 때는 잘했는데 기회를 점점점 모든 집에 있는 현상이거든요. 대한민국 중등 수학 90점 이상 전국이 34%예요. 44%가 90점. 대치가 왜 좋냐? 그나마 중학교 출제가 수능에 가까운 범위는 선행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착각하는데 대치 중학교 시험 문제들은요 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수능처럼 단원과 연계나 융합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놓으면 애들이 쪽을 못 써요. 방금 본 패턴에서 유형이 조금만 달라졌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순수한 수학적 사고 역량을 기르지 않으면 따라해보세요. 초장걸빨, 초장물, 부모님 뭐라고 그랬습니다. 초장걸빨. 이런 현상이 엄청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절대 표면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만 비판할 수 있는 얘기죠. 선생님 자주 그만둡니다.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끝일하고 보면 선생님 자주 바뀌어요. 복지도 안 줍니다. 그럼 이거 안 하면 다음 선택이 뭐야? 대학원 가서 판사 강의. 진짜 이 양극단 두 가지밖에 없나? 아니고요. 자, 저희는 플리러닝이라 불러. 아까 플리러닝 많이 나오는데 그냥 뒷따라하니까 좀 어려우시죠? 플립 영어로 뒤집어지다 것이에요.
선생님으로부터 주입식 강의를 듣고 나는 복습만 한다 해서 뒤집은 거예요. 내가 탐구적 예습을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내 공부를 완성한다. 뒤집은 게 불편입니다. 일반 학원에 대한 학부모의 오해와 강화의 팩트는 뭐냐면 저희가 예습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말이 되냐고, 수학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인데 예습을 시키라니 과제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머니 입장, 나 한 번도 그렇게 내 학창시절 해본 적이 없어. 아닙니다. 저희 시대 때도 예습이 있었어요. 잘하는 애들은 예습했었어요. 못하는 애들은 엄두도 안 됐죠. 예습을 하고 들어온다는 건 완전학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런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요? 나는 생각한다, 들어보다 이런 거 옛날에 율리시아 여가 시험 친다고 외웠죠. 그 사람 대단한 수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침상 위에 천정을 보고 있으니까 화려한 말에 이동해요. 이 천재는 무슨 생각을 했냐? 화리가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공간의 이질인 걸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통틀어 내봐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고민해 낸 게 뭐예요? 애들이 힘들어하는 평면 좌표 그래프죠. 여러분 아이도 그런 상상을 하나? 천정의 팔을 보고 여러분 그런 적 있나? 그래서 어려운 거야. 사회나 과학 이런 건 비빌 체험이나 있지. 이거는 그냥 완전히 관념적인 초이 나오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듣자 말자 이해하는 게 쉬워요. 미리 내가 살펴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투터치 받는 게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은 인정하셔야지. 플립 러닝이 뭐 하기 좋은 방식이다? 이해하기 좋은 방식이다. 반대에 반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하는데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 주입식강이라는 건 듣자 말자 이해되잖아. 그런 애들도 있어. 이해 순발이 있거든. 걔가 꼭 잘하는 애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번 무슨 형태의 내용인지 살펴보고 와서 내 이해의 한계점을 도와주는 게 누구야? 선생님들. 태블릿으로 동영상 보는 거 아닌가요? No. 아닙니다. 저희 첫 번째 이해하는 개념 하보르트라는 텍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까 했었나? 자, 이거 보이죠? 양심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 이 수많은 시간을 읽고 고생하는데 부모로서 단 1분만 좀 읽어봐. 1분. 애 돈 주고 학원에 맡기려고 하지 말고. 특징이 뭐예요? 자, 일단 시나리오 형태죠. 학생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학원에 가서 개념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합니다. 걔 고2 가면 다망가.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 찍던 애들하고 밑에 아이들하고 다 어떤 학원이냐 다른 말로 불러줄까요? 초중등생을 위한 고등수학 전문 학원이에요. 그 세월을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블릿을 보조적으로 봅니다. 수리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 다음 기하 파트 이런 거는 동영상이 유리합니다.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적 정보가 모듈로 되는 게 유리한 애들이 있고 텍스트 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텍스트만 작동되면 막 눈에 불이 켜지는 애들. 지금 사연꾼 애들이죠. 텍스트의 은밀한 의미를 너무 좋아하는 애들.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지중해 전혀 못 봤던 모든 자세한 자료가 다 들어있거든요. 수학 이게 너무 배경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내 말이 내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단어거든요. 다 건드려줘. 그게 또 그룹급 교사의 탁월한 답변이 나와. 그것도 이 교사도 또 한테 또 물어. 이걸 읽다 보면 생각이 막 촉진돼. 이걸 뭐란다? 수학적 사고력이 다르다. 여기에 좀 도움될 건 그 다음 페이지에 QR코드 눌러서 동영상을 틀어야 된다. 그거 원래 세트 못하겠어. 개념 노트 검사할 때 이 하브르트와 기반으로 개념도 쓴다든지 동영상 보고 개념도 구분하든지 상중하게 이과 학습 구분해가지고 별도 관리하라고. 그러나 동영상 보다가 하브르트로 넘어오는 어떤 텍스트의 은밀한 의미를 집중하고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죠. 그 다음 아이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너무 흥미를 잃고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아이가 먼저 설명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보통의 쌤들은
특히 1대1 진도학원에서는 진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아예 설명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주로 애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거 아세요? 내가 안 해본 게 뭐 있겠어? 다 해봅니다. 애들 이런 거예요. 막 설명해 주니까 아 쌤 그럼 답이 5분이라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떠는 거지? 왜 애를 뭘 고통스럽게 붙잡고 있는 거야? 저희는 그냥 신생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14년 됐고 전국 104개 지점에서 좀 안 해보니까 낯설 수 있어요. 낯설면 이상한가요? AI 시대에 낯선 것을 이상하게 피한다? 걔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이제는 창의성의 시대에 인간 본연의